자, 복습하는 기태 3강입니다. 35쪽 펴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 의문의 변동 해가지고요. 의문론에서는 이 의문의 변동이 상당히 자주 나오고요. 중요하기도 하죠. 자, 대표 기출문제 한번 보시면 말 그대로요. 특정 단어들을 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서 나타나는 의문 변동의 유형이 무엇인가 파악하는 문제들 출제가 됩니다. 그죠? 자, 의문 변동의 유형이라고 이 표 한번 보시면 의문 변동의 유형은 크게 뭐 있어요? 교체, 그 다음에 축약, 그리고 탈락, 그리고 첨가 있다라는 거. 여기에 속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라는 것은 일일이 암기할 필요는 없죠. 발음을 정확하게 끌어낼 수 있으면 교체, 축약, 탈락, 첨가 중에 어떤 유형에 속하는가라는 거 금방 볼 수 있고요. 물론 살짝 조심해야 되는 건 교체, 축약, 탈락, 첨가라고요. 한글로 나오는 거 말고요. 이렇게 도식화되어 있을 때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먼저 1번의 의문의 교체 한번 가볍게 보면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나오죠. 말 그대로 국어의 음절 끝에서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이 가느다란 물방울의 7개뿐이기 때문에 다른 자음이 왔을 때는 뭐예요? 기역, 디귿, 비읍 중 하나로 바뀌어서 발음되는 현상, 이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되는 거고요. 어려운 것들은 아니죠. 다만 여기서 살짝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음절 끝에서 쌍기역이 기역으로 발음되는 거, 이거 된 소리가 예사 소리로 말 그대로 1대1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교체 범주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받침에 히읗이 왔을 때 이것이 디귿으로 발음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만 가볍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36쪽 한번 보면요. 자, 된소리 대기라고 나와 있죠. 된소리 대기의 조건은 어때요? 이거 배웠잖아요. 그죠? 자, 안 울림 소리 뒤에 구두버 소저가 예외 없이 100% 그죠? 뭐로 발음된다? 된소리로 발음된다는 거고요. 요거 한번 보면 입고나 국밥이나 그다음에 젖소 같은 것들 한번 보시면 어떻게 돼요? 안 울림 소리 뒤에 기역이 된소리 쌍기역으로, 그다음에 국밥 젖소다 마찬가지죠. 자, 여기서 된소리 대기 파악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건요. 역시 예사 소리 같은 것들이, 그죠? 예사 소리 같은 것들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것도 어떻게 해요? 1대1로 바뀌는 교체가 된다라는 거,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의문의 동화, 같거나 비슷해지는 거고요. 같거나 비슷해지는 과정에서 역시 의문이 1대1로 바뀌기 때문에 얘도 다 뭐예요? 교체에 들어가는 거죠. 자, 자음 동화 중에서 비음화라는 것은 뭐예요? 예, 비음이 아니었던 것이 인접한 자음 때문에 비음으로 바뀌는 거. 유음화 같은 경우는 유음이 아닌 것이 인접한 자음 때문에 유음으로 바뀌는 거 얘기하는 거죠. 뭐하고 뭐가 만났을 때 뭐로 바뀐다는 아직 외울 필요 없고요. 시험에 나올 때 굉장히 일상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를테면 국물 같은 경우에 기역이 이응으로 교체, 듣는 같은 경우에 자 디귿이 니은으로 교체, 반물도요 비읍이 미음으로 교체, 유음화도 마찬가지죠. 권력 같은 경우에 니은이 리을로, 신라 니은이 리을로, 칼날 니은이 리을로 해가지고요. 요거 교체가 일어난다는 거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동화 범주의 국의 음화라는 거 2번이 있는데요. 알고 있잖아요. 그죠? 자, 음절 끝에 디귿, 티읕이 이 앞에서 뭡니까? 각각 지읒, 치읓으로 발음되는 게 국의 음하고, 발음되는 과정에서 역시 보시면 굳이 받치에서요. 그죠? 디귿이 지읒으로, 티읕이 치읓으로 역시 1대1로 교체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과 4번의 이모음 역행동화나 4번의 모음조화 같은 경우는요. 음운 변동 유형으로 잘 나오지는 않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표준어, 맞춤법에 맞는 단어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왼쪽에 보조단 잠깐 보시면 자, 이모음 역행동화가 일어난 것들은 표준어나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모음 역행동화라는 문법 현상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가랑이, 그 다음에 건더기, 그리고 덤터기, 그리고 아지랑이, 이게 표준어다라는 거. 절대로 이 각각을 가랭이, 건더기, 덤태기, 아지랭이라고 표기하거나 발음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왜 가랑이 같은 경우나 아지랑이 같은 경우는 똑같이 들어가고요. 건더기나 덤터기 같은 경우는 어가 들어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의 모음조화로 다시 돌아와서요. 자, 모음조화가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표준어인 단어들이 있다는 거 중요하죠. 그래서 깡충, 그 다음에 쌍둥이, 그리고 오뚜기, 그리고 단출하다 해가지고요. 모음조화 깨진 형태가 표준어가 되는 단어들,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문의 축약 같은 경우는요.
두 개의 의문이 합쳐져서 제3의 의문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건 자음 축약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기역, 디귿, 비읍, 지읒 말 그대로 뭡니까? 거센 소리의 짝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히읗과 앞뒤로 만났을 때 뭐로 발음되는 거? 예, 그렇죠. 피카츄털로 합쳐지는 거 이런 것들 우리가 의문의 축약이라고 하고요. 모음 축약 같은 경우는 확인만 하시고요.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자음 축약 중심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37쪽 한번 보시면 자 의문의 탈락이라는 거 나와 있죠. 말 그대로 두 의문 중에 한 의문이 아예 사라지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문의 탈락이라고 하고요. 자 1번에 자음군 단순화 같은 거 보면 말 그대로 자음군 즉 음절 끝에 뭐예요? 두 개의 자음이 왔을 때 하나가 탈락하고요. 하나만 발음되는 현상이죠. 이건 쉽죠. 그래서 값이라든가 달기라든가 옵는 같은 거 한번 보면 각각 어떻게 돼요? 예, 비읍 시옷 그 다음에 리을 기역 리을 미음 해가지고요. 두 개의 자음이 오지만 발음할 때는 하나의 자음만 발음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문의 탈락, 자음군 단순화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솔 더하기 나무라고 했을 때 리을 탈락해서 소나무가 되는 거, 울다에 는 붙었을 때 리을 탈락해서 우는 되는 거 이런 것도 자음군 단순화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모음 탈락하는 것도 3번에 히읗 탈락하는 것도 가볍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좋다에 은 결합하게 되면 발음할 때 좋은이라고 해가지고요. 히읗 발음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안타에 아서가 결합하면 안아서라고 해가지고요. 역시 받침에 히읗 탈락해서 발음되지 않습니다. 탈락에 4번에 모음 탈락도 있죠. 그래서 가다에 아서가 결합하면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가 탈락하고요. 담그다에 붙었을 때 담그의 의가 탈락해서 담가 되는 거죠. 이 범주가 다 탈락의 범주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의문의 첨가요. 의문의 첨가는요. 시험에 나오면 니은 첨가 하나밖에 없고요. 이건 조건 잘 기억하셔야 되죠. 단어 자체를 크게 둘로 나누었을 때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 뭐가 올 때 이야, 여요, 유로 시작하는 말이 올 때 뒷말의 첫 소리에 뭐가 니은이 덧붙는 거 요거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요거 우리가 봤어요. 뒤에 주격조사나 고요인 전미사가 오면 대체적으로 니은이 덧붙지 않는다. 근데 요거는 암기할 필요가 없는 게 시험에 의문변동 현상으로 첨가를 물어보면 니은 첨가가 일어나는 것들을 출제를 하기 때문에 니은이 덧붙지 않는 조건 같은 경우는 그냥 가볍게만 확인하시면 돼요. 자, 첨가되는 거 한번 보죠. 얘 한번 볼까요? 우리 솜 더하기 입을 하면 어떻게 돼요? 솜, 앞말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 이로 시작할 때 솜입을 해서 니은 첨가되고요. 그 다음에 한여름 같은 경우도요. 한 더하기 여름인데 앞말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 여로 시작하기 때문에 니은이 첨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첨가의 범주와 관련해 가지고요. 사이수리 현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이수리 현상은요. 음운 변동으로는 잘 출제가 안 돼요. 다만 사이수리 현상이 일어나는 단어를 중에서 앞말이 2번 중요하죠.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는 받침으로 뭘 적는다? 사이시옷을 적는다. 이건 나중에 우리가 완성 단계에서 한글 맞춤법 30항에서 점검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여기서 3번이에요. 3번. 자, 이를테면 한자만으로 이루어진 합성 명사의 경우 사이수리 현상이 일어나지만 사이시옷을 적는 단어가 딱 6개로 제한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곡간, 그 다음에 새빵, 그리고 숫자, 그리고 착간, 그리고 퇴간, 그리고 횟수 얘만 적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이수리 현상 자체는 음운 변동의 유형으로 잘 출제되지 않아요. 다만 굳이 연결하자면 얘는 첨가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보는 거고요. 오히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한자어들 중에서 사이시옷을 적는 6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자어들은요. 이 6개 빼고는 절대로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이거 중심으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습하는 기태 3강 부분은요. 이렇게 해서 정돈하도록 할게요.